그 질문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영장류 연구를 하니까 영장류는 원숭이하고 유인원하고 이렇게 둘로 갈리는데 그 구별하는 가장 또렷한 기준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원숭이 하는 아이들은 다 꼬리가 있는 거고요. 긴팔 원숭이, 그다음에 오랑우탕,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 우리 인간 다 꼬리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우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 무게가 다르거든요. 원숭이들은 다 작고 유인원은 다 커요. 제가 연구하는 자바 긴팔 원숭이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긴팔 원숭이들은 원숭이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인원들하고 한 중간쯤 돼요. 원숭이들보다는 비교적 조금 큰 편인데 원숭이들이 꼬리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는데 유인원 수준이 되면 일단 무게가 너무 나가서 그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보통 꼬리로 인간, 침팬지, 특히 고릴라 무게를 그 공중에서 지탱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꼬리가 생긴다, 꼬리가 있었다 그러면 비만은 인간 세계에 없었을 것 같아요. 비만인 분이 꼬리로 매달려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만일 꼬리가 아직도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분들이 다 날렵하지 않을까. 원숭이들은요 꼬리가 5번째 다리거든요. 그 꼬리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그 꼬리로 매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4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열매 떼가지고 그거 까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2발로 서서 2 손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지만 많은 원숭이들은 우리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매달리니까 꼬리가 다리 역할을 그냥 혼자 다 해주고 손이 4개가 된 거죠.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다만 그들은 우리처럼 엄지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큼 뭘 쥐고 이렇게 여러 작동하는 게 서툴어서 그렇지 그 대신 손이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 문제만 해결한다 그러면 꼬리가 있어서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꼬리가 우리가 아직 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손잡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봉이 많을 거예요. 다들 그 꼬리로 그 봉을 이렇게 딱 감아주고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면 아마 우리도 세월이 조금씩 가면 2 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 발도 뭔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발로도 뭔가를 하면서 손은 손대로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영장류가 아니더라도 많은 동물에서 영장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꼬리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집에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고양이가 선반 위나 이런 좁은 데 걸어갈 때 보면 꼬리 가운데 딱 세우고 걷잖아요. 그 꼬리로 몸의 중심을 이렇게 딱 잡고 걷는 거예요. 꼬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요. 고양이나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꼬리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도 또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꼬리로 나 지금 기분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화가 났을 때는 꼬리에 털들이 다 바짝 서가지고 나 지금 기분 무지하게 나쁘거든 이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어떤 동물들은 꼬리가 없어졌을까? 그게 훨씬 흥미로운 질문이죠. 인간이 되기 훨씬 이전에 조상 종에서 꼬리가 없어진 거니까 우리가 침팬지하고 옛날에 같은 조상이었다가 우리 갈려 나온 시점이 500만 년 내지 한 600만 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이 진화돼 나온 건 그보다 한 10배 됩니다. 5천만 년 내지 한 6천만 년 그때 꼬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꼬리가 없어진 게 언제냐 그러면 5천만 년 내지 6천만 년이라고 답해야 되죠. 물론 그때는 인간도 없었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남아 있는 것들이요. 요거 조금 애매한데요.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젖꼭지가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남자들이 다 젖꼭지가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아이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왜 갖고 있을까? 없애자. 진화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없애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느 날 전부 투표를 해갖고 없애는데 찬성.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남녀. 그러니까 암수의 몸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기작 속에서 암컷에게는 기능이 아직 있어서 뭐 당연히 발현이 되지만 수컷의 경우에는 기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현 기작 전체를 뜯어 고치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거죠. 수컷들은 필요도 없는 이 젖꼭지를 그냥 갖고 사는 겁니다. 제가 젖꼭지를 예로 들었지만 그런 예들은 무수히 많죠. 제가 젖꼭지는 아마 제 생각에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맹장,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됐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서는 없어지지도 않고 남아 있다가 어느 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게 충수염, 맹장염, 그래서 때로는 제때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게 몸속에서 터지면 엄청나게 큰 일이 새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게 왜 없어지지도 않고 이제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맹장이 전혀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맹장이 우리 몸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맹장은 전혀 필요 없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초식동물이 아니라서 맹장은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라내고 있는데 반드시 그게 제일 좋은 치료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를 우리가 충분히 해보면 반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성의 젖꼭지의 기능을 누가 언젠가 찾아낼 것 같은 생각은 사실 안 듭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